배만 어디 갔는데 이거. 배만 어디 갔어 이거. 아 저번 패치도 없더만. 개킹받네 진짜. 자 버서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버서커 봅시다. 자 스탯 특화 스탯으로 인한 분노 게이지 획득량 개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0.4에서 0.8로 변경되었고요. 특화 스탯으로 인한 폭주 지속시간 개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1.25에서 0.95로 변경이 되었네요. 기본 공격 체인소드 버서커 퓨리를 제외한 모든 스킬의 분노 게이지 획득량이 25% 증가하였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웨이브가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신규 스킬 오버드라이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신규 스킬이 2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더블 슬래시 강화된 일격 트라이포드 효과를 혼신의 일격 효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격 준비 시간이 0.1 증가하지만 적에게 주는 피해가 또 50%까지 증가가 되었고요. 준비 동작이 생략되며 즉시 공격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크라임 해저드 분노 게이지 획득량 60% 증가하고 폭주 상태일 때 적에게 주는 피해가 70%까지 증가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페이지 스트라이크 요거는 적에게 주는 피해가 8%에서 32%까지 증가가 되었고요. 마운틴 크래쉬의 분노 획득량이 요거는 좀 감소가 되었네요. 직접 공격 및 충격파 적중 시에 4초간 치적이 33%까지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4초간으로. 벨블레이드는 스킬 사용 캔슬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변경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 돼지 뒤집기라는 스킬을 쓰는데 요거는 쿨타임이 생긴 걸로 봐서 요건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로. 체인소드의 피해량이 증가가 되었고요. 분노 게이지가 12% 증가하였고 마나 소모량이 7.8% 감소하였습니다.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은 13초로 변경이 됐고요. 2초간 줄었네요. 공격 적중 시 치명타 적중률이 3초간 33.2%로 증가가 되었고요. 빠주는 6초로 감소됐네요. 그러네요. 빠주는 좀 감소한 편입니다. 자, 윈드블레이드의 분노 게이지 획득량이 이건 변경이 되었네요. 메일스톰. 자, 2타 공격 성공 시 33.2%로 증가하였습니다. 폭주 상태의 기본 지속 시간이 20% 감소하였습니다. 광전사의 비기는 데미지가 확실하게 증가가 되었네요. 4%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광기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적인 부분에서는 증가가 안 됐고요. 요 받는 모든 피해가 65%에서 5% 증가한 부분이죠. 그거 말고는 딱히 변경되어 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개발자 코멘트를 한번 읽어보면은, 자, 광전사의 비기 버서커는 스킬을 적중하여 분노 게이지를 채운 후 폭주 상태에서 보다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점점 빨라지는 전투 환경의 변화에 비해 다소 늘어지는 폭주 주기는 최근 전투 메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폭주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폭주 활용에 조금 더 극적인 체감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활용하기 힘들었던 폭주 강화 트라이포드 효과를 개선하고 신규 스킬에 추가 적용하여 버서커의 기본 컨셉에 특화된 선택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클래스 특성 대비 아쉬운 피해량 지표를 보이는 광전사의 비기 각인의 폭주 시 피해량 증가 효과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광기 버서커는 과거의 하이디스크, 하이리턴의 컨셉을 가지고 현재 방식으로 개선을 하였으나 과도한 피해량이 문제가 되어 피해량 수치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투 환경이 변화하며 현재는 리스크만 남은 각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파티원으로 서로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끝나지 않는 폭주, 속도감 있는 전투 방향으로 개선을 진행하면서 과한 스트레스를 주던 받는 피해량 수치를 완화하고 차징과 홀딩 스킬을 일반 스킬로 바꿀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트라이포드 효과를 개선하였습니다. 자, 뭐라도 볼까요? 전장의 방패의 피해량 증가 개수가 0.5 추가되었네요. 렌스 스킬의 피해량이 3.3%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기를 아마 조금 겨냥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배시의 공준 1초간 증가한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밸런스 패치에는 대부분 다 그 백헤드 시너지가 좀 감소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너지의 깡들 자체는 증가하였는데 이런 백헤드 시너지는 좀 너프를 받았습니다. 4%가 조금 감소한 게
보이시죠? 버스트 캐넌의 데미지가 4.3% 증가가 되었고요. 차지 스팅거의 피해량이 3.1% 증가하였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증가가 되었네요. 확실하게 요거는 고기에서 버프가 되지 않았을까. 스피어샷도 마찬가지로 7.2% 증가가 되었고요. 카운터 스피어도 데미지 증가 4.3% 증가, 대시 어퍼 파이어도 마찬가지로 3.1%, 파이어 분리도 3.1%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가디언의 낙뢰는 트라이포더가 조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마력 조절이 이제 확률로서 마나가 소모되지 않았는데 그냥 아예 확률을 없애고 그냥 자체로서 마나가 감소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또 식지 않는 열기, 요거는 이제 빠준으로 아예 바뀌었네. 마찬가지로 확률로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이제 감소가 되었는데 그냥 아예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되는 걸로 빠준 효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데미지가 조금 증가했네요. 가디언의 낙뢰 마찬가지로 리퍼 어택도 피해량이 4.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데미지가 증가한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빠주는 이제 버프를 받았네요. 0.4초 추가적으로 버프를 좀 받았습니다. 좀 많이 조금 트라이포드 효과가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건 연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전장의 방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딱 막아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전장의 방패 사용을 종료하거나 보호막이 공격을 받아 사라질 경우 응축된 기운을 폭발시켜 주위의 적에게 피해를 주고 날려버리며, 폭발의 피해량은 아군 대신 막아준 피해량에 따라 최대 30%까지 증가한다. 실드 게이지가 20% 미만일 때는 사용할 수 없고, 전장의 방패가 종료가 되면 아군 대신 막아준 피해량에 따라 실드 게이지를 최대 25% 반환받는다. 요거는 전장의 방패 스킬을 좀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워로드의 개발자 코멘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워로드는 특유의 기믹 수행 능력과 높은 생존력, 파티 케어 능력 등으로 높은 파티 선호도를 보이는 클래스입니다. 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엔드 콘텐츠에서는 피해량 지표가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피해량 사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일부 스킬 및 트라이포드 효과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시 스킬의 공격 준비 트라이포드 효과를 시간을 연장하여 스킬 연계에 약간 여유 시간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공진이 약간 1초가 증가가 됐죠. 동시에 전장의 방패 스킬의 개선을 진행하여 워로드의 세팅별로 상이하던 파티 기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장의 방패를 토글 방식으로 개선하여 원하는 타이밍에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료 시점에 또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군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을 때에는 피해량과 실드 게이지, 수급에도 약간의 보너스 효과를 추가하였습니다. 증오의 함수 스킬에 있는 약점 노출 파티 시너지의 경우 파티 구성 및 전략의 가용성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특정 클래스의 피해량 수준이 파티 구성에 따라 특유의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그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디트입니다. PVP 시 피해량이 25% 감소하였고요. 인디어 페이는 똑같이 PVP 시 시간이 40초에서 50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뭐 그 레이드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너프 받는 건 전혀 없네요. 자, 디트는 지난 클래스 개선 이후 여러가지 지표에서 기대에 부합하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의 전장 콘텐츠 전반에서 매우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어 PVP 능력을 일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그냥 디트는 딱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나 보네요. 따로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홀리나이트입니다. 자, 홀리나이트는 PVE 시 징벌 스킬 피해량이 6.1% 증가하였습니다. 신성검도 마찬가지로 2.6% 증가가 되었네요. 이건 무력화를 기본 중상에서 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조금 증가했네요. 12% 정도. 집행자의 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데미지가 한 6%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무력화를 중에서 중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단 스킬은 PVP 시 피해량이 5.1% 증가했고요. 심판자는 데미지가 조금 증가한 편이네요. 기존 25%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5%가 증가가 되었네요. 개발자의 코멘트: 홀리나이트는 지난 밸런스 패치로 일부 스킬의 공격 방향을 변경하여 무력화 능력이 다소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부 징벌 스킬의 무력화 수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심판자 각인을 채용한 홀리나이트의 피해량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창술사는 뭐 이렇게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딱히 바뀐 거라고 보면은 난무 스탠스에서 데미지가 2% 증가가 되었고요. 또 이제 집중 스탠스에서 데미지가 2%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데미지가 이제 난무와 집중 상태일 때 2%씩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절제는 피해량이 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개발자 코멘트는 창술사는 여러가지 스킬을 활용한 상황 대처 능력이 우수한 클래스였지만 지난 밸런스 패치 이후에도 상위 콘텐츠에서는 피해량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각인 성능을 조정을 통해 부족한 피해량을 보완하였습니다. 우선이야? 우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바뀔 수 있다라는 건가? 어쨌든 간에 여기는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몰라요. 다음 데빌런터입니다. 메테오 스트림 피해량이 12% 증가하였습니다. 데스파이어도 마찬가지로 피해량이 좀 증가가 되었네요. 이퀄리브리엄도 피해량이 7%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한 폭발의 트라이포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요거는 기존은 동일하고요. 요 추가적으로 대상이 무력화일 경우에는 주는 피해가 50%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집행의 트라이포드가 변경이 되었는데 요거는 앞쪽은 동일하고 히드 등급 이상의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가 35%까지 증가가 되었네요. 자, 핸드거너의 직업 각인이 변경이 되었고 추가적으로서 핸드건 스킬 피해량이 85%가 증가가 되었고 각성기의 피해량도 마찬가지로 10%가 증가가 되었네요. 자, 개발자 코멘트를 보면은 강한 무기 데빌런터는 엔드 콘텐츠에서 높은 피해량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데빌런터 클래스에 기대했던 바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샷건 스킬 중 최후의 만찬 스킬의 피해량이 다른 샷건 스킬들과 비교했었을 때 부족한 수준이라서 해당 스킬을 개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트라이포드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였습니다. 핸드거너 데빌런터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던 직업 각인으로 각인 및 일부 스킬을 상향 조정하고 사용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블래스터입니다. 블래스터는 아이덴티티가 조금 변경이 되었네요. 화력 게이지의 기본 유지 시간이 기존 6초에서 8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력 게이지의 감소량이 50% 감소가 되었네요. 화력 강화의 각인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스킬 피해량이 25%가 증가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2초가 증가가 되었네요. 개발자 코멘트를 보면은 폭격 강화 블래스터는 지난 클래스 개선 이후 화력 게이지를 유지 및 관리하는 플레이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력 게이지 관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다소 과한 수준이라서 유지 난이도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화력 강화 블래스터는 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부족한 피해량 지표를 보이고 있는 관계로 각인의 일반 스킬 피해량 증가 효과를 상향을 하고 화력 게이지 기본 유지 시간 변경에 맞춰서 각인에 의한 유지 시간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호크아이입니다. 일렉트릭 노바 스킬이 삭제가 되고 신규 스킬인 우크샷이라는 스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헤로웨일 요거는 이제 PVE 시 피해량의 증가가 좀 14.6%가 감소가 되었네. 뭐야? 죽습 괜찮은 거야? 헤로웨일의 PVE 시 피해량이 13.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회오리 폭이 증가하는 건 동일하지만 실버호크가 소환되어 있을 때 적에게 주는 피해가 94.8%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두동호크를 조금 겨냥한 버프지 않을까 싶네요.
에로우 샤워, 요거는 시드 등급 이하에 적용해주는 피해가 80%까지 증가가 되고, 이건 카던에 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변경이 되었고요. 화살이 떨어지는 범위가 20% 증가하고, 또 적용해주는 피해가 매초 34%씩 증가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동배기의 어떤 딜레이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실버마스터 트라이포드 효과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벨을 썼었을 때에 바로 이제 게이지가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은 5초간 매 초마다 호크 게이지가 변화가 된 걸로 봐서는 한 번에 게이지가 차는 게 아니라 좀 쭉쭉쭉쭉 차는 걸로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실버 호크가 소환되지 않았었을 때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자, 블레이드 스톰 PV20 피해량이 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풍요론을 차용할 수가 없고요. 카던 쪽에서 시드 등급 이하의 몬스터에 주는 피해가 80%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실버 마스터 요것도 마찬가지로 초당 호크 게이지가 회복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치적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러네. 치명타 피해량이 아니라 그냥 자체 치적이 좀 증가한 편입니다. 요거는 카던에서 좀 괜찮나? 실버 호크가 소환되지 않았을 때 공격 적중 시 적용해주는 피해가 160%까지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크레모아 지뢰 PV20 21% 증가가 되었고요. 차징샷 실버 호크가 소환되었을 때 적용해주는 피해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대부분 지금 이제 변경되어 있는 스킬들을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약간 그 두동 호크 쪽으로 조금 겨냥이 돼서 바뀐 것 같습니다. 회피 사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버 호크가 소환되어 있었을 때에 적용해주는 피해가 94.8%까지 증가가 되었고요. 급소배기도 원래는 이제 스킬을 때리자마자 호크 게이지가 회복이 되는 걸로 바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당 게이지가 회복이 되는 걸로. 연막 화살 이건 25% 증가가 되었고, 이 연막 화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PVP에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스나이프는 데미지 판정을 1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격 시점이 소폭 앞당겨졌다고 하네요. PV20 실버 호크의 기본 피해량이 196.4% 증가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밸런스 패치는 약간 두동을 좀 더 겨냥을 해서 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죽습은 데미지가 조금 상향이 됐네요. 기존 44%에서 50%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버호크의 치명타 적중률이 40%까지 증가가 되었고요. 소환 유지 시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받는 피해 요거는 2%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좀 줄었네요. 요렇게 두 개가 좀 줄었으면은 죽습과 그리고 두동을 둘 다 같이 하는 쌍직각 하시는 분들의 조금 너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자 코멘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크아이는 기계 활과 특수 화살을 사용하는 클래스로 전투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호크 게이지가 자동 수급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검 스킬에 있는 실버 마스터 트라이포드 효과로 인해 근접 스킬 사용이 강제되고, 특히 두 직업 각인을 동시에 채용할 경우 전투 패턴이 경직되고 운용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버 마스터 트라이포드 효과를 즉시 회복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점차 회복되는 형태로 변경하고, 신규 스킬인 호크샷에 실버 마스터 트라이포드 효과를 추가하여 경직된 플레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스카우터입니다. 자, 스카우터의 PV20 일반 스킬 피해량이 8% 증가가 되었고요. 블로케이트는 빠준 효과가 배터리 절약 특포로 변경이 되었고, 급탄은 이제 강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체로서 데미지가 좀 더 증가한 편이네요. 치적을 좀 없애고. 자, 플레어 빔은 치적이 사라지고 피해가 좀 증가가 되었네요. 자, 레이드 미사일은 투사체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변경이 되었네요. 베이비 드론도 도착 지점의 랜덤 반경을 보다 짧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소 공격이 치적을 없애고 피해 증가 트라이포드로 변경이 되었네요. 자, 기술 스카 다른 거 다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일반 스킬의 피해량 일반 스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론 및 합작 스킬만 들어갔던 이제 피해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제 일반 스킬까지 스킬의 피해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진화의 유산은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싱크 모드 상태로 변신을 했었을 때에 대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또 마찬가지로 변신을 했을 때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유산 스카도 드디어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가 되는 것을 이제 버프를 좀 받았습니다. 자, 개발자 코멘트입니다. 스카우터는 지난 밸런스 패치 이후 전반적인 지표가 의도한 수준에 가깝게 조정되긴 하였으나 아르데타인 기술 스카우터는 진화의 유산이 갖는 안정성이나 운용 난이도 등의 장점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드론 합작 스킬을 모두 사용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각인의 기획 의도에 반해 각인 효과에서 일반 스킬을 강화하고 있지 않아 스킬 타입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각인의 효과를 변경하고 일반 스킬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스킬들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전투 시의 부정적인 감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투 특성의 총합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스킬에서 과도한 특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트라이포드 효과 수정을 통해 일부 개선을 하였습니다. 자, 진화의 유산 스카우터는 변신에 의한 전투 템포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에 맞춰 PVP 밸런스 패치로 인해 제거하였던 기능을 각인 효과로 추가하여 보다 쾌적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건슬링어입니다. 자, 마탄의 사수입니다. 이제 화상을 이게 화상이 최대 7회까지 중첩이 되고 이게 7회까지 중첩이 됐었을 때에 이제 그 데미지가 증가됐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 약간 막타에 그냥 중첩 없이 바로 그냥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네요. 기본적으로 이 포커스샷,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양무가 터졌었을 때 데미지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좀 평균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예, 평균을 좀 맞춘 느낌? 양무 터졌었을 때의 데미지를 이렇게 증가하는 것보다는 양무의 데미지를 조금 낮추고 양무가 이제 안 터졌을 시, 그러니까 생명력 50%가 이상이었을 시에 그때의 데미지도 똑같이 약간 평균적으로 좀 맞추기 위해서 바뀐 것 같고요. 더블 탭이 이제 원래는 이제 세 번째 공격에 원래 추가적으로 특수탄을 약간 발사를 했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바뀐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4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탕탕 쏘고 특탄 발사하고 마무리 팡 쏘는 걸로 원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두 번째 탄환이 특수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퍼샷도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50% 이상인 친구들에게도 피해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고 이게 약간 편차를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자, 사냥의 시간 각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핸드건이나 라이플 스킬의 치적이 증가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냥 자체로서 치적이 증가가 돼가지고 이제 궁극기에도 치적이 아마 묻혀져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개발자 코멘트. 피스메이커 건슬링어는 지난번 밸런스 패치 이후 최근 엔드 콘텐츠에서 의도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스탠스의 다양한 스킬들을 사용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클래스 특성과 점점 빨라지는 전투 템포에 맞춰 일부 스킬들의 어려운 사용 난이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사격 트라이포드의 컨셉이 트라이포드 레벨에 맞물려 몬스터의 체력과 과도하게 피해량 편차가 발생하던 부분을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사냥의 시간 건슬링어는 각성기에 각인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여 플레이 시 부정적인 감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머너입니다. 자, 서머너는 PVE 시 기본 공격을 제외한 모든 스킬의 피해량이 4.0% 감소가 되었네요. 자, 상급 소환사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추가로 일반 스킬 및 그리고 고대의 점령의 스킬 피해량이 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면은 교감 서머너가 좀 더 너프가 조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서머너는 지난 밸런스 패치 이후로 현재 엔드 컨텐츠에서 최상위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넘치는 교감, 단일 각인을 채용한 서머너의 경우 상위 컨텐츠에서 가장 높은 평균 피해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분석해본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 모든 스킬 피해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상급 소환사 서버의 경우 넘치는 교감 대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스킬 피해량 감소에 따른 성능 하락이 소폭 완화할 수 있게 가기 수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아라카나입니다. 아라카나는 PVP 시 일반 스킬 피해량, 이 PVP네요. 마찬가지로 푸카드의 신속한 준비, 트라이포드 효과로 스킬 재사용 시 더욱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보크도 마찬가지로 PVP의 피해량이 감소가 되었네요. 아르카나는 지난 밸런스 패치 이후로 전반적인 콘텐츠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아르카나 클래스에 기대했던 바에 부합하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의 전장 콘텐츠에서 다소 과한 성능과 최상위 승률을 보이고 있어 PVP에서 매우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스킬에 대하여 하향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거 증명의 전장에서 되게 셌나 보네. 자, 바드입니다. 바드는 PVE 시 기본 공격을 제외한 모든 스킬의 피해량이 10.2% 증가하였습니다. 요거는 모든 피해량이 증가한 걸로 봤었을 때는 그런 1인 콘텐츠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준 것 같죠. 컨빅션 코너의 스킬을 삭제하고 신규 스킬인 소나틴의 스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천상의 연주, 요거는 이제 자신에게 걸리는 버프 효과를 100% 상승한다. 요 효과를 삭제를 하고 자신의 공격력을 30% 증가한 효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음파 진동의 피해량이 4.5% 증가가 되었고요. 샤쇼이죠, 일명 샤쇼. 사운드 쇼크의 트라이포드 효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건 데미지가 증가가 좀 됐네요. 거의 이제 한 25% 정도 데미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각성기 심포니아의 피해량 데미지가 좀 증가가 됐고요. 보호막 반경 범위를 기존 12m에서 24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짧았거든요. 심포니아의 각성기가 조금 짧았는데 늘려줬습니다. 자, 오라토리오의 PVE 피해량이 11% 증가가 되었고요. 용맹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1초, 구원도 1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아마도 요거는 이제 1인 컨텐츠, 저번에 이제 그 로아원에서 얘기했었을 때 뭐 매혹이나 배신을 끼고 플레이를 했었을 때는 뭐 괜찮다, 우리도 충분히 그쪽 이제 1인 컨텐츠를 충분히 깰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지. 바드 들어가가지고 타워를 깨봤나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타워 들어가봤는데 와, 이건 아니다, 이거 데미지 좀 증가 좀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데미지를 좀 증가해준 부분이지 않을까. 자, 개발자 코멘트입니다. 바드는 로스트아크 최초의 서포터 클래스이자 모험가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클래스로 오랜 기간 게임을 서비스하여 변화한 전투 환경에 맞춰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일부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바드는 이후 출시된 다른 서포터 클래스들에 비해 피해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싱글 플레이가 조금 수월해질 수 있도록 일부 스킬을 상향을 하고 트라이포드의 자신을 강화하는 효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잔존하는 세레나데 게이지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 조건을 완화하였고 각성기를 포함한 일부 스킬의 사용성과 트라이포드 효과를 개선하였습니다. 괜찮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 소서입니다. 자, PVP 시 PVP의 피해량이 좀 증가가 되었네요. 천벌 트라이포드 효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데미지가 좀 더 증가가 되었네요. 기존 35%였는데 4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가 증가가 되었네요. 다음 익스플로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 트라이포드를 이제 채용을 했었을 시에 추가적으로 데미지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40%가 증가되는 걸로 바뀌었고 스킬 동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활류 각인입니다. 활류 각인의 데미지 4%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16%였고 활류를 버프를 시켜줬네요. 자, 소서리스의 점화와 활류 각인은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전투 방식의 차이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각인입니다. 하지만 점화와 활류 각인의 경우 플레이 방식의 차이에 비해 피해량 성능 격차가 다소 크다고 판단되어 활류 소서가 사용하는 일부 트라이포드와 각인 효과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명의 전장 콘텐츠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PVP 스킬 피해량 사양을 조정하였습니다. 자, 블레이드입니다. 자, 블레이드는 약점 노출. 지금 이제 밸런스 패치의 약간 주요적인 부분은
백헤드 시너지를 가지고 있던 워로드나 블레이드 이 친구들의 백헤드 시너지를 줄이고 그리고 기본 깡딜을 좀 늘려줬어요. 바피즘 자체를 올려주고 백헤드 시너지의 효과를 조금 줄인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재의 각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데미지가 증가가 되었어요. 12%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격력이 원래는 이제 기존 36%였는데 48%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12% 증가가 되었네요. 개발자 코멘트입니다. 블레이드의 파티 시너지인 양점 노출의 경우 파티 구성 및 전략의 다양성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특정 클래스의 피해량 수준이 파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버스트 블레이드는 콘텐츠 특성에 따라 피해량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약점 노출 파티 시너지 조정이 버스트 각인의 일부 과도한 피해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잔재된 기운 블레이드의 경우 엔드 콘텐츠에서 의도한 수준보다는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어 해당 각인 효과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엉모닉입니다. 엉모닉은 크로열 커터가 데미지가 5%가 상승이 됐고요. 데몰리션은 3.4%, 스러스트 임팩트는 3.4%, 샤폰컷 3.4%, 스피닝 웨폰 17.0% 증가하였습니다. 요거는 엉모닉을 조금 겨냥한 패치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어떤 이제 데미지를 좀 올려주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모닉은 전반적인 콘텐츠 지표가 의도한 수준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한 억제 데모닉은 멈출 수 없는 충동이 갖는 안정성이나 운용 난이도 등의 장점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일부 일반 스킬의 피해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리퍼입니다. 리퍼는 레이지 스피어의 데미지가 4.4% 증가가 되었고 라스트 그레이비티도 피해량이 4.4% 증가가 되었습니다. 댄스 오브 퓨리는 3.8%, 또 사일런트 스매셔는 1.2%가 증가가 되었네요. 페르소나 스킬 사용 후 캔슬 타이밍이 좀 더 빠르게 변경이 됐고요. 페르소나 진입 시에 공속이 10% 추가 증가가 되는 그 버프를 얻었습니다. 자, 개발자 코멘트입니다. 자, 리퍼는 적의 배후를 노리는 암살자 클래스로 엔드 콘텐츠에서 피해량 지표상 상위 포지션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클래스 특성이나 전투 포지션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부족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급습 스킬 피해량을 상향 조정하고 페르소나를 이용한 전투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기상술사입니다. 자, 기상술사는 좀 이제 안타까운 좀 소식을 조금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바람 쏜 곳의 피해량이 5.6% 감소가 되었고요. 칼바람은 4.0%, 소나기는 6.4%, 싹쓸바람은 3.7%, 그리고 떼약볕은 5.0%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데미지가 조금 너프가 된 부분이네요. 자, 개발자 코멘트는 기상술사는 클래스가 출시된 이후 꾸준히 지표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매우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이슬비 기상술사의 경우 엔드 컨텐츠에서 최상위 수준의 평균 피해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상술사 클래스 특성이나 시너지,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에는 다소 과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직업 각인의 특성과 포지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스킬의 피해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테스트 서버입니다. 아직 본 서버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시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너무 이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